오늘은 마리아 릴케 가을날이라는 유명한 명시가 있죠. 독일어권의 시로서 독일어를 전 세계에 사랑받는 시로 알렸다고 볼 수가 있죠. 마리아 릴케. 그죠? 자, 간단하게 릴케 이렇게 쓰죠. 라이너 마리아 릴케지만은 간단하게 릴케. 그죠? 자, 1875년에서 1926년이면은 릴케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25 더하고 26을 더하면은 51살이죠. 51살. 그죠? 51살에 왜 이집트에서 온 여자에게 그 장미꽃을 따주려다가 이 가시가 찔려서 폐혈증으로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본디 그 백혈병, 혈액 속에 어떤 그 백혈병에 걸려서 죽었다. 그 당시는 이제 백혈병 진단이 금방금방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가 다 있죠. 근데 앞에 이야기가 더 유명하죠. 그 여자를 위해서 장미꽃을 따주려다가 시인이 숨졌다. 마리아 릴케가. 자, 일단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리아 릴케. 가을날. 그죠? Days in Autumn. 영어로도 써볼까? Days in Autumn. 그죠? Day in Autumns. 그죠? Day in Autumn. Day in Autumn. D-A-Y. A-U-T-U-M-N. 그죠? 가을날 속에 있는 어느 날 이렇게 되겠죠. Day in Autumn. 됐습니까?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이 두 문장만으로도 어떤 가슴을 울리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여 때가 왔습니다. 자기가 신앙심이 있건 없건 간에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을이니까 지난 6월, 7월, 8월, 그죠? 그때 여름이 참으로 되도록이면 위대했다. 왜? 모든 과일들을 풍성하게 익게 하고, 익게 하고, 또 그 포도주에는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니까. 그리고 또 가을, 그 여름의 열기가 식으면서 가을 맞이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도 프랑스의 거리를 헤맬 테니까. 밤에는 긴 편지를 쓸 테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도 좀 써봅니다. 그럼 당신의 그림자를 회시기 위해 얹으시고,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기 위해 얹으시고,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기 위해 얹으시고. 당신의 그림자를 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기 위해 얹으시고. 이렇게 해놓으면 막대기를 한가운데 해놓으면 이게 1시, 2시, 3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막대기가 그림자 위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해식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당신의 그림자를
막대기에서 생기는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조차도 어떤 그 하늘의 햇빛이 신이 하늘의 해가 우주가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크게 마음을 넓혀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죠?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얹으시고 뭡니까? 들녘엔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됐습니까? 자, 요게 1년이죠.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얹으시고 들녘엔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시가 술술술술 읽히죠. 어떤 가락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원문은 얼마나 잘 썼을까. 여기 영어로 좀 번역이 돼 있지만은 나중에 그 어떤 그 독한 포도주 같은 걸 그 어떤 그 헤비 와인, 그죠? 그럼 말 자체가 멋있죠, 그죠? Final sweetness in the heavy wine. 그 헤비 와인, 독한 포도주의 final sweetness,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그죠? 그 어떤 그렇죠. 영어로도 뭐 잘 모르지만 어떤 헤비 와인 하는 자체에 어떤 그 강한 충격을 받는달까. 어떤 그 모더니즘 경향의 시죠. 그 어떤 그 모더니즘, 그 어떤 현대적인 도시적인 세련미, 그죠? 됐습니까? 잠깐 둘째도 써볼까요, 그럼? 자, 자꾸 이렇게 어떤 그 원문 시를 접하는 게 좋죠. 그 내 말보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이런 걸 쓰고 읽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과일들이 무르익도록 명하소서. 마지막 과일들이 무르익도록, 마지막 과일들이 무르익도록 명하소서. 명령하소서 이 말이죠. 마지막 과일들이 무르익도록 명하소서. 이제 8월에 또는 9월에 그 햇살로 마지막 과일들이 풍성하게 무르익어서 모두 다 그것을 나누어 먹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소서. 어떤 배품, 나눔, 너그러움, 느긋함, 각박한 그 2023년의 한국이 아니고 이틀만 더 난극의 날을 베푸시오. 이틀만 더 난국의 날을 베푸시오. 그러면 충분히 과일이 더 무르익겠습니다. 그때는 비로소 과일을 따서 모두 나누어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틀만 더 난국의 날을 베푸시오. 오 주여, 하느님 신이시여, 또 내가 사랑하는 이 자연과 저 강렬한 난국의 햇빛이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과일들의 완성을 재촉하시고, 과일들의 완성을 재촉하시고, 왜? 신이니까 그렇게 재촉할 수도 있겠죠. 과일들의 완성을 재촉하시고, 그러니까 좀 어떤 그 부지런하라, 그런 뜻도 좀 있죠. 과일들의 완성을 재촉하시고 부지런하라,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그 풍성한 과일을 따먹으라, 그리고 신은 도와라. 재촉하시고 뭡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네. 독한 포도주에는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독한 포도주에는 마지막 단맛. 한국어도 멋있고 영어도 멋있습니다. 헤비 와인, 마지막 단맛. 아까 final sweetness 하는 거,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자, 여기까지 써놓고 맞는 거 좀 봅니다.
마지막 과일들이 무르익도록 명하소서. 이틀만 더 난국의 날을 베푸시어 과일들의 완송을 재촉하시고. 쉼표. 그다음 뭡니까? 독한 포도주에는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됐습니까? 이제 과일들이 다 무르익는 느낌이 납니까? 이제 과일들이 다 무르익고 있습니까? 주여 때가 왔습니다. 그죠? 그 마지막 8월의 때는, 또는 그 마지막 9월 30일의 때는 왔습니다. 지난 여러분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얹으시고 들리게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이제는 가을 바람을 좀 풀어놓아 주소서. 그 무더위도 이제 충분하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마지막 과일들이 무르익도록 아직까지 덜 익은 과일들이 있겠죠. 그 과일들도 또 데리고 가서 수확을 하고 따야 되겠죠. 그죠? 그 또 어떻게 보면 그 잃어버린 양떼도 찾아와야지. 그죠? 마지막 과일들이 무르익도록 명하소서. 뒤처진 과일, 뒤처진 양떼들, 이틀만 더 난국의 날을 베푸시오. 강렬한 햇빛, 풍성함, 너그러움, 각박한 추위 속에 어떤 그 북극이 아니고 남극의 날을 베푸시어 과일들의 완성을 재촉하시고. 과일들의 완성을 재촉하고, 인간들의 완성도 신은 재촉할 권리가 있겠죠. 또 스스로도 그렇게 부지런하게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독한 포도주에는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그 독한 포도주가 이제 단맛이 스미면 너그러지고 느긋해지고 풍성해지고, 또 한 잔의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있고. 독한 포도주에는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그럼 이것도 결국 완성으로 가는 거죠. 과일들의 완성, 인간의 완성, 그죠? 어떤 뭐 무르익게 되는 어떤 가을날의 완성. 그러고 보니까 어떤 그 완성, 수확, 풍부함, 그죠? 어떤 그 종말의 기쁨, 그죠? 인간의 삶, 뭐 그렇게까지 연결이 되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3년입니다. 이제 3년을 약간 산문적.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이제 다 뭐 끝난 상태에서 아파트 30평에서 꼭 40평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까? 40평에서 50평으로 또 이사를 가야 됩니까? 집이 있는데 또 별장을 또 지어야 됩니까? 한국의 이육사, 유언이란 가을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요. 유언, 내 재산 누구 나눠주고 누구 나눠주고 누구한테는 주지 마라. 내 재산, 그죠? 그 어떤 태어날 때부터 소유, 엄마의 젖을 소유하고 장난감을 소유하고 어떤 아비 어미 친척들의 사랑을 소유하고 지식을 소유하고 과장 부장을 소유하고 돈을 소유하고 정권을 소유하고 마지막 죽어서까지 유언을 소유해야 됩니까? 그하고 어떤 마리아 릴케 어떤 이제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어떤 버림, 대자연으로 돌아감, 이육사, 유언은 가을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요. 그죠? 그하고 똑같은 거죠.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마리아 릴케는 무엇을 합니까? 지금 혼자인 사람은 그렇게 오래 남아. 마리아 릴케는 혼자겠죠. 고독 속에서 이 시를 썼을 테니까. 지금 혼자인 사람은 지금 혼자인 사람은 뭡니까? 그렇게 오래 남아. 그렇게 오래 남아. 자, 지금 혼자인 사람은 그렇게 오래 남아. 무엇을 합니까? 긴 편지를 쓰고, 그죠? 깨어서 책을 읽고, 홀로 깨어서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혼자인 사람은 그렇게 오래 남아 깨어서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이며 긴 편지를 쓸 것이며 됐습니까? 긴 편지를 쓸 것이며 됐습니까? 긴 편지를 쓸 것이며 뭡니까? 낙엽이 흩날리는 날에는 가로수들 사이로 이리저리 불안스레 헤매일 것입니다. 낙엽이 흩날리는 날에는 이리저리 불안스레. 고독 속에도 불안이 있고 불안 속에도 고독이 있는 거죠. 낙엽이 흩날리는 날에는 이리저리 불안스레. 가로수들 사이로 흩날리는 날에는 가로수들 사이로 이리저리 불안스레. 여기 빠졌네. 낙엽이 흩날리는 날에는 가로수들 사이로. 낙엽이 흩날리는 날에는 여기에 가로수들 사이로. 가로수들 사이로. 됐습니까? 낙엽이 흩날리는 날에는 가로수들 사이로 이리저리 불안스레 헤맬 것입니다. 마지막 헤매다 해서 헤맬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3년이 틀린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니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깨어서 책을 읽고 여기 있죠. 지금 혼자인 사람은 그렇게 오래 남아 깨어서 책을 읽고 그죠? 긴 편지를 쓸 것이며 됐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낙엽이 흩날리는 날에는 가로수들 사이로 이리저리 불안스레 헤맬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3년이죠.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집 따위는 필요 없다. 또 현재 있는 집에 비록 초라하더라도 거기에서 자기가 안빈 낙도를 느끼면서 즐겁게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거죠. 훌륭한 거고 또 행복한 사람이고.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혼자인 사람은 그렇게 오래 남아 고독을 즐기는 사람, 고독 속에서 창조하는 사람, 고독 속에서 남을 돕는 사람, 홀로 길을 거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혼자인 사람은 그렇게 오래 남아 깨어서 책을 읽고, 그죠? 불면증의 밤에 책을 읽고, 그죠? 안 그러면 모두가 떠들고 배가 터지게 먹기만 하고 있을 때, 그죠? 깨어서 홀로 책을 읽고 도서관에서 서고해서 잠깐 서서라도 긴 편지를 쓸 것이며 짧게 그냥 반가 하고 치우는 게 아니고 친구야 잘 있었나? 무척 오랜만이다. 이제 가을이 왔구나. 언젠가 우리 한번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자. 그렇게까지라도 좀 긴 편지를 쓸 것이며 낙엽이 흩날리는 날에는 그야말로 day in autumn 가을이 왔죠. 낙엽이 흩날리는 날에는 이 자체가 마음이 흩날리고 그 거리를 걷고 싶고 낙엽이 쌓이는 낙엽을 발로 차면서 발등에 오는 낙엽을 차면서 또 낙엽이 그렇게 휩쓸려 다니는 그 거리를 걷고 싶다. 인간의 어떤 본능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그 걸음, 헤맴, 방황, 새로운 길, 개척. 낙엽이 흩날리는 날에는 이리저리 불안스레. 낙엽이 흩날리는 날에는 가로수들 사이로 가로수가 쫙 늘어서 있는 그 큰 가로수, 은행나무든 노티나무든 포플러든 간에 이리저리 불안스레. 그죠? 어떤 인간의 방황, 이리저리 불안스레. 그렇지만 어떤 그 쾌감, 희열은 있는 거죠. 이리저리 불안스레 헤맬 것입니다. 나는 또 겨울이 맞이할 자신감도 있고 겨울을 견딜 자신감도 있고 봄을 기다릴 용기가 있으며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다. 그리고 가을에는 다시 풍성해지고 삶은 무르익고 다른 사람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 됐습니까? 자, 이거 한번 읽고 마치면 되죠. 자, 가을날 마리아 릴케, 그죠? 릴케는 뭡니까? 자기 누나가 어릴 때 일찍 죽고 자기 엄마가 어떤 그 충격 때문에
마리아 릴케로, 그죠? 이름도 마리아 릴케가 좀 여성스럽잖아, 그죠? 그 르네, 더구나 르네 마리아 릴케니까 또 여자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그렇게 키우고 뭐 치마를 입혀서 키우고 하니까 그 어떤 그 좀 그 부모의 사랑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다가 좀 수줍음이 많은 여자처럼 자라나서, 그래서 10살 15살에 그 유년 군사학교에 들어가서도 적응을 못하고, 그죠? 어 그러다가 1900년 가까이 돼서 그러니까 1878년 22살 25살 이전에 돼서 그 누굽니까 루살로메라는 그 세계적인 여인을 만나게 되죠. 루살로메는 그 누굽니까 니체, 그다음에 프로이트, 릴케, 세계의 새 사상가와 시인과 사랑을 나눈 여자가 루살로메죠. 루살로메와 그러니까 한 1900년 무렵에 러시아를 여행하면서, 그죠? 그 체코 프라하 출신의 시인이 그 큰 러시아를 천역을 여행을 하면서, 루살로메도 작가였죠. 그렇게 유명한 뭐 작가는 아닌 것 같은 작가고 평론가인데, 그 속에서 배우는 문학적인 향취, 그 다음에 러시아에 가서 그 톨스토이를 만나고 러시아 전역을 여행하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지. 25살의 릴케가,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게 몇 년 전입니까? 1902년 파리, 그죠? 1902년이네. 이게 1902년작이죠. 1902년, 그죠? 여기 영어로 파리에서 쓰다가 PARIS 이렇게 났네. 파리, 그죠? 파리에서. 그다음 1902년 파리에서 쓴 가을날이지만 이때 벌써 릴케는 뭡니까? 27살이 됐죠. 25다면 1900년에서 27살. 이때는 파리에서 그 조각가 로댕이 있죠. 그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세계적인 조각가 로댕의 비스가 됩니다. 거기서도 엄청난 그 어떤 예술적인 향취를 배울 것 같네요. 루살로메와 로댕의 비스가 되면서 마리아 릴케의 시는 그야말로 독일의 그 철학자들이 우리들의 철학을 릴케의 문학을 릴케의 문학을 해석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하면서 어떤 그 문학을 철학 위에 둘 정도로 세계적인 시인이 된 거죠. 됐습니까? 자,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얹으시고 들녘은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해시계, 들녘, 바람을 풀어놓는 행위, 어떤 그 위대함 때 아주 그 멋진 용어들을 골라 쓰는 모더니즘 문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과일들이 무르익도록 명하소서. 신이여 당신은 명령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인간들에게 명령하소서. 어떤 거 좀 재촉하는 거죠. 재촉, 그죠? 여기 재촉 나오네. 재촉, 그죠? 이틀만 더 난국의 나를 베푸셔 신의 너그러움과 너그러움, 어떤 신의 힘을 베푸시어 이 말이겠죠. 강렬한 햇빛의 힘 베푸시어 과일들의 완성을 재촉하시고, 신이니까 재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도 게으름에 대한 그 경고라든가 과일들의 완성을 재촉하시고, 독한 포도주에는 어떤 독한 인간들에게는 독한 성깔에는 마지막 단맛이 너그러움이 스미게 하소서. 모두가 풍부하게 잘 살도록. 우리나라의 어떤 그 필요한 느낌의 문학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I never have house 이런 꼴입니까? 이제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혼자인 사람은 그렇게 오래 남아. 지금 혼자인 사람은 그렇게 오래 남아. 혼자인 사람은 고독 속에서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숲속을 홀로 거니는 코끼리처럼. 불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자, 그런 사람은, 혼자인 사람은 깨어서 홀로 책을 읽고 도서관 구석에서, 그치? 모두가 밖에서 축제에 들떠 있을 때도 홀로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이며 무언가를 끄적이는 거죠. 낙엽이 흩날리는 날에는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가로수들 사이로 이리저리 홀로 불안스레 헤맬 것입니다. 됐습니까? 또 하나의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사상이 여기서 싹 트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